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자, 유통 주식수 적다고 물량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합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개인 투자자들이 합심해 봤자입니다. 자,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같이 빠지는 이유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식을 받기 위해서 이수화학을 보유했어야 됐죠. 자, 여러분만 참여한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 세력도 당연히 참여했다라고 봐야 되고, 여러분보다 확실히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전고체, 황화리튬이 유망하고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더라도 단기간 상승만 한다? 어불성설이죠. 안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아무리 가치가 높아도 조정을 거쳐가면서 상승을 하죠. 자, 거래소에는 상승을 제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투자 주의, 경고, 위험, 경고나 위험 같은 경우에는 매매 정지도 있죠. 1일간. 자, 투심 자체를 위축되게 만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주체는 팔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판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료 좋다고 상승만 할 것이다 라는 생각, 어차피 오를 거니까 냅두자, 이런 아니란 생각은 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도박을 하는 겁니다.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근거를 갖고 매매해야 그게 투자인 겁니다. 자, 지금 인적 분할 전에 이수학 시가총액이 1조 1603억입니다. 분할 전. 그리고 분할 이후에 이수화학의 시가총액이 6062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나와있죠. 8346억. 자, 분할 이후에 두 종목의 시가총액을 합쳐보면 1조 4408억입니다. 자, 요 두 기업을 합치면 분할 전 이수화학과 같은 것인데, 재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닌데, 지금 2805억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기대감만으로 2805억이 올라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조정은 동반된다. 지금은 거품이 껴있다라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이수학에서 더 많이 조정을 받겠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대응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떨어지면 싸졌으니까 사야지, 한번 떨어지면 팔아야지, 이게 개인 심리인데,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가 고점인지 미리 차트에서 나타났던 흔적들을 토대로 저점과 고점을 판단을 해놓고 그 기준 가격의 주가가 근접했을 때, 과거의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았었던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매수 타점으로 잡는 거고, 고점으로 판단했던 그 자리에 저항을 또 한 번 받게 되면 그때는 매도 타점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를 갖고 매매를 해야 수익이 생긴다는 거고요. 자,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신규 상장으로 과거의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봉에서 힌트를 얻어야죠. 힌트가 적은 대신 명확한 확실한 힌트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서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한가에 잠겨 있다가 팔았던 자리라던가 팔기 시작했던 자리라던가 요 매물을 받아 올려준 자리, 요 자리나 요 자리, 이런 자리들이 중요하겠죠. 자, 좀 단순하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고점이라고 판단했으니까 많은 물량을 팔아치운 거죠. 고점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지를 받은 자리들 이 이하로 갈 정도로 가치 없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무슨 의미로 저항이 됐고 지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경우의 수를 계속 줄여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매도세와 매수세는 개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세력이 만드는 거죠. 세력이 의미를 갖고 매도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세력의 평단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한번 보면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 자리는 좀 지지가 많이 됐던 흔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무너지긴 했습니다. 여기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플러스 8%까지 내려간 겁니다. 장중에 계속 10%대를 유지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가 무너지면서 8%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의미 있는 지지, 수차례 지지가 수렴됐던 자리가 무너진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투심이 지금보다는 좀 위축된다. 아무리 전고체 황화리튬이 유망하다고 해도 거품은 빠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서 탈출해야 된다, 뭐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정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나서 삼성 SDI, 그리고 뭐 솔리드 파워 수주, 에코프로비엠 시제품 공급에 대한 피드백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올라가는 건 정상적인 상승이라는 거죠. 뭔가 재료에 대한 명확한 실체들이 나왔을 때, 이때는 거품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품이 빠지는 조정에는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처럼 재료가 확실하고 가치가 높은 종목은 조정이 오히려 반가워야 됩니다. 박앤세일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조정의 끝이 어디인가, 반등을 위한 발판이 어디인가만 특정할 수 있으면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말고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서는 요 탈출을 위해서 매도 타점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되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전제로 저점과 고점을 모두 찾아서 매매를 반복하면 고수익이 난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 삼성 SDI 전고체 공장 완공이 상반기 1월부터 6월이 상반기죠. 자, 이번 달 내로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등 시점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리드 파워 수주 내용과 에코프로비엠 시제품 공급에 대한 피드백, 뭐 등등의 상승 재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품을 빼는 과정, 그리고 호재 재료가 반영되는 과정에 변동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전제로 하면 주기적인 고수익이 당분간은 나오게 됩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로 이수라고 두 글자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차트에서 분봉의 근거를 토대로 명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이 매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저 박성필이가 진짜 베개인지 여타 유튜버들처럼 헛소리 소설가인지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세 가지 재료 말씀드린 부분 있죠. 삼성 SDI 완공, 에코프로비엠 시제품 공급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솔리드 파워. 자, 삼성 SDI 완공 관련해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상장일의 연관성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시제품 공급에 대한 피드백 관련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것 말고 솔리드 파워 관련된 상세 내용, 이 부분 궁금하신 분 똑같이 이수라고 상단의 번호로 문자메시지 남겨주시고 자료 공유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매수 매도가 말씀드리고요. 자, 많이들 물어보시는 종목 선정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테마라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테마를 찾은 다음에 여기서 대장주를 찾으면 그게 급등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테마는 어떻게 찾느냐? 바로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어디로 자금을 쏟아붓는지.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그래서 공통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광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뭐 제약바이오라던가 뭐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